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1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배설기관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설이란 우리 온몸을 이루는 세포에서는 모두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그 결과 노폐물들이 생성되고요. 이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래 보면 세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세포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대사활동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 두 번째는 물, 마지막으로 암모니아인데요. 우리가 지난 호흡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폐로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날숨으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것은 배설의 작용이 아니라 호흡의 작용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수증기의 형태로 물도 일부 날숨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을 띠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몸에서 생기면 그대로 방치하면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우리 몸은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물질을 어디서 처리하냐면 여기 그림에 있는 간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기관은 간이고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술을 먹었을 때도 알코올이 간에서 처리되죠. 약을 먹었을 때도 간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약을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간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 몸 중에서 간에서는 다양한 독성 물질을 처리하게 되는데 암모니아 역시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간에서는 암모니아를 요소라고 불리는 독성이 약화된 물질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요소는 혈액을 타고 몸으로 이동을 하다가 어디로 정착하게 되냐면 오른쪽에 그려진 이 기관은 생긴 건 콩처럼 생겼고 색깔은 팥처럼 어두워서 이름이 콩팥입니다. 이 콩팥으로 요소가 가게 되고요. 콩팥에서 요소가 걸러져요. 걸러진 요소를 모아서 오줌을 생성합니다. 참고로 콩팥은 한자로 신장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요소를 걸러서 오줌을 생성하게 되고요. 생성된 오줌은 이렇게 이동해서 이제 요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자, 요 과정, 암모니아가 요소로 변환된 다음에 이 요소를 콩팥에서 걸러서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해주는 요 과정을 우리는 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요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대부분의 물은 요 오줌 속에 포함돼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물은 땀의 형태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변환돼서 콩팥에서 걸러져 오줌으로 배출되는 요 과정을 배설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 내려가서 오줌을 만들고 배출하는 요 과정과 관련된 기관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허리 조금 아래쪽으로 가시면 콩처럼 생겼고 파채 색깔을 하고 있는
요 작은 기관이 두 개가 좌측 우측에 있습니다. 요 기관은 일명 콩팥 또는 신장이라고 불리는 기관이고요. 여기에서 오줌을 생성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콩팥으로 혈관을 통해 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양쪽으로. 들어가는 혈액 중에 포함된 요소를 콩팥에서 걸릅니다. 그래서 오줌을 만들고 그것을 요 아래 노란 관을 통해서 이동시켜서 여기에 저장을 하는데, 자, 이때 요 노란 관으로는 오줌이 이동하기 때문에 오줌관이고요. 오줌관은 오줌이 이동하는 통로에 해당합니다. 오줌관을 통해 이동한 오줌은 요 아래 주머니 모양의 보관이 되는데 여기가 방광입니다. 방광에서는 오줌을 보관하게 되고요. 방광 끝에 보면 요렇게 작은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요도가 돼요. 요도에서는 방광에 저장됐던 오줌을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설기관계 하면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줌이 생성되는 이 콩팥이 핵심적인 부위거든요. 콩팥으로 지금 보시면 혈액이 요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혈관은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인데요. 심장에서 나오는 콩팥은 동맥입니다. 그런데 콩팥으로 들어가니까 이 혈관의 이름은 콩팥동맥이에요. 콩팥동맥은 콩팥이 신장이기 때문에 신동맥이라고도 불립니다. 콩팥동맥을 통해서 들어간 혈액 속에 요소가 이 콩팥에서 걸러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요 혈관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요 혈관의 이름은 자, 요 혈관의 이름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정맥인데 콩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이 콩팥정맥이 됩니다. 콩팥정맥은 다른 말로 신정맥이라고도 불리는데 콩팥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그런 혈관입니다. 콩팥정맥과 콩팥동맥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요소의 농도입니다. 콩팥동맥 속에는 요소 농도가 높아요. 그런데 콩팥정맥 속을 흐르는 혈액 속에는 요소 농도가 낮아진 채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자세히 요 콩팥의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해 볼게요. 콩팥의 내부 단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일단 혈관 이름부터 적어 볼게요. 빨간색 혈관이 콩팥동맥이 되고요. 심장에서 나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입니다. 파란색 혈관은 콩팥정맥이 되어 콩팥에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콩팥 단면을 보면 크게 세 부위로 나뉠 수 있는데 여기 살구색으로 표현된 데가 콩팥의 겉질, 핑크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콩팥의 속질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앙부에 어둡게 표현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름이 뭐냐면 여기가 콩팥 깔때기입니다. 콩팥 깔때기는 우리말이고요. 이걸 한자로 변환하면 신우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혹시
신우염이라는 질병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신우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콩팥 깔때기는 왜 이름이 깔때기냐면 겉질과 속질에 걸치면서 요런 모양으로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들이 요렇게 분포하게 돼요. 분포하게 되는데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의 이름은 이따가 쓰겠지만 네프론입니다. 네프론들의 끝부분이 요 콩팥 깔때기 요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네프론에서 생성된 오줌들이 모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콩팥 깔때기고요. 모인 오줌은 요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겉질과 속질에 걸쳐서 네프론이라는 단위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네프론 하나 정도, 요렇게 분포된 네프론 하나 정도를 옆으로 빼와서 상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프론이라고 하고요.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프론 그림을 여기 남는 공간에다 그릴 건데 그림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이 네프론을 이번 시간에 한번 그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반복해서 할 테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심장으로부터 콩팥으로 혈액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인 콩팥 동맥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얘는 콩팥 동맥이에요. 콩팥 동맥에서 가지 쳐가지고 혈관이 얇아지는데 이 혈관이 어느 위치에 가면 갑자기 마구 뭉쳐집니다. 이렇게 얇고 가느다란 혈관이 마구 뭉쳐진 다음에 자, 혈관을 이렇게 빼놓은 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학자들이 봤을 때 실이 공처럼 뭉쳐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위의 이름을 우리는 실사자, 공구자를 써서 사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꿀 거예요. 사구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런 주머니 모양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 모양의 구조를 보우먼이라는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를 보우먼 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우먼 주머니는 참고로 사구체는 혈관이죠. 혈관 속에는 혈액이 흐르겠죠? 그 속에 있는 요소가 보우먼 주머니로 여과됩니다. 이러면서 오줌 생성이 시작돼요. 자, 그 다음에 보우먼 주머니에서부터 아주 가느다란 관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요 관의 이름이 가느다란 오줌이 생성되는 관 해서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뇨관들이 뭉치고 뭉쳐져서 굵어진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요 아래쪽 방향이 콩팥 깔때기 방향이 되는 거예요. 콩팥 깔때기 방향이 되는 거예요. 세뇨관을 통하면서 오줌이 완성이 되고요. 완성된 오줌이 굵어진 요 관을 통해 콩팥 깔때기로 모여서 오줌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 혈관, 사구체 뭉친 혈관 요렇게 한 가닥 내놨어요. 이 혈관이 세뇨관을 칭칭칭칭 감싸거든요. 세뇨관을 이렇게 칭칭칭칭 감싸게끔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싸게끔 그리면서 이 혈관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파란색으로 바뀐 요 혈관은 결국에 심장으로 돌아가는
신장으로 아니고 심장으로 돌아가는 콩팥 정맥으로 함유된다라고 요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림이 끝났어요. 명칭을 한번 써볼게요. 요 첫 번째 혈관은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콩팥 동맥이 되고요. 아래에 있는 혈관은 혈액에서 요소가 걸러진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콩팥 정맥이 됩니다. 자, 콩팥 동맥에서 갈라진 가지가 아주 가느다래지면서 공처럼 뭉쳐진 구조를 하고 있는 이 덩어리의 이름이 바로 사구체이고요. 사구체를 감싸는 요 주머니가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보먼 주머니입니다.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요소가 여과되면서 오줌 생성이 시작되고요. 보먼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아주 가느다란 관, 얘의 이름은 세뇨관이고요.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요 모세혈관과 세뇨관 사이에서, 모세혈관과 세뇨관 사이에서 끊임없이 물질이 양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줌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요 단위에서 오줌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수억 개의 네프론이 합쳐져서 하나의 콩팥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프론을 거치면서 오줌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 오줌이 콩팥 깔때기로 모여서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요 네프론의 구조는 다음 영상에서 오줌 생성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다시 나오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 복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른쪽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은 콩팥입니다. 콩팥의 내부를 보면 겉질, 속질이 있고 가운데 콩팥 깔때기, 일명 신우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겉질과 속질에 걸쳐서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인 네프론이 분포하고요. 이 네프론의 끝부분에서 오줌이 완성되면 그 끝부분은 콩팥 깔때기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 이 세 부위를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오줌이 지나가는 관은 오줌관, 그리고 오줌관을 통해 이동해온 오줌이 저장되는 곳은 방광이고요. 마지막으로 방광에 저장됐던 오줌이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통로가 요도입니다. 이렇게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까지 배설기관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배설기관계를 정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네프론 단위에서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